전명 교수님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천수덮밥에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제일 최근에 만든 책이 이름이 뭐뭐뭐인데요. 뭐뭐뭐가 뭐지?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기후위기 되는데 뭐뭐뭐 물관리가 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저는 이번 8월달에 이제 정년을 하게 되고요. 제가 이제 비물모아 지구사랑이라는 그 NGO의 대표인데 요새 이름을 좀 바꿨어요. 물과 생명이라고 이름을 바꿨고, 그 다음에 국회 물포럼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법을 만들고 하는 거에 도움을 주고 있고, 그리고 뭐 국가물관리위원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후위기라고 하는데, 기후위기는 다들 아는데 그 해답이 뭐냐? 탄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탄소 줄이면 진짜 기후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거는 너무 먼 얘기다. 그래서 그것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건 바로 천수덮밥에서 하는 이런 행동, 활동들. 이것이 바로 그 해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후위기는 분명히 있는데, 기후위기가 도대체 뭐냐 했을 때, 뭐, 홍수도 있고, 산불도 있고, 해수면 상승도 있고, 농민 빙하도 있고, 그런 게 분명히 있긴 있는데, 이런 얘기죠. Think Global. 우리 지구 전체를 봐야 된다. 기후위기라는 건 대개 이제 가뭄, 홍수, 단수, 싱크홀, 이런 물 문제가 있는데, 가만히 보면 다 비물과 관련돼 있어요. 가뭄은 비가 안 와서 그렇고, 홍수는 비가 많이 와서 그렇고, 그리고 단수는 물로 모아뒀었으면 문제가 해결될 텐데, 그리고 싱크홀은 지하수위가 떨어져서 그런데 지하수 퍼쓰는 것만큼 집어넣으면 되는데, 뭘로 집어넣냐? 빗물로 집어넣는다. 이런 식으로 기후위기의 문제는 물 문제고, 또 불 문제가 있습니다. 폭염, 그리고 산불, 녹조, 미세먼지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도 근데 산에다가 저 빗물을 모아두면은 산불도 안 나고, 안 번지고, 그 다음에 폭염도 돌고. 그래서 근본적인 거는 빗물이다. 빗물을 어떻게 할 거냐, 먹을 거냐, 버릴 것이냐 했을 때,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은 다 빗물을 빨리 버려야 된다. 생각도 안 하고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빗물을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보면 이걸 빗물을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새로운 생각이고, 우리 하늘물 운동은 전부 다 빗물을 버리지 말고 모으자. 그런 내용입니다. 대개 이제 여러분, 저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산성비가 나쁘다고 알고 있는데, 산성비를 진짜 저도 이제 산성비는 나쁘다고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교과서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학생들이랑 같이 이런 간단한 리트머스 시험지를 가지고 직접 재봤어요. 비가 올 때 쟁반을 가지고 지붕에서 떨어진 빗물 받았더니 산성이더라. 근데 모아뒀더니 떨어진 빗물, 먼지 묻고 내려온 빗물은 알칼성이고, 그 다음에 모아두면 중성이 되더라는 걸 알아가지고, 이게 한 번 산성비는 영원한 산성비가 아니고, 떨어지자마자 중화되는 산성이다라는 걸 이제 알아낸 거죠. 너무나 쉽게 알아내는 거죠. 근데 이렇게 쉬운 걸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이런 것을 모든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다. 교과서에 나와 있고, 그리고 공부 잘하는 공무원들, 대학생들 다, 대학 교수들 다 빗물은 나쁜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렇게 간단하게 어린애들도 측정해서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 머리에 떠지는 건 산성비가 아니냐, 얼마큼 위험한 산성이냐 했을 때, 콜라랑 비교했을 때, 콜라는 1000배 더 셉니다. 오렌지 주스는 100배 더 셉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 검색해 보시면 피부의 산성도라고 검색하면은 5.5가 나와요. 그게 산성비의 산성도거든요. 그러니까 산성비의 산성도와 우리 피부의 산성도가 똑같으니 그것 때문에 피부가 망가지겠습니까? 이걸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빗물을 나쁘지 않으니 버리지 말고 모으자라는 게 맞는 것이고요. 저는 이제 우리 서울대학교에 있는 건물에 빗물 저금통이 있어가지고 비가 오게 되면 그 저금통이 이렇게 꽉 차는 거예요. 차면은 그 물 가지고 화장실 용수 썼어. 그랬더니 수돗물 값을 아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죠. 그래서 저는 하늘에서 공짜 돈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사람들은 또 다 버리고 있죠. 또 물이 없으면 지하수를 퍼쓰는 일을 많이 합니다. 지하수를 퍼쓰는데, 그럼 지하수가 공짜냐? 공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자원 정책 자체를 공짜인 빗물을 다 버리고 공짜 아닌 지하수를 퍼쓰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 너무나 쉬운 거고, 너무 쉬운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고, 근데 한 번만 딱 들으시면 그다음부터는 전부 다 우리 편이 됩니다. 빗물이 깨끗하냐, 더러우냐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이런
마일리지라는 개념입니다. 떠져가지고 내려가면 갈수록 지저분한 물질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한강 상류와 한강 하류를 보면은, 한강 하류는 마일리지가 긴 물이고, 그 사이에 더러움을 막 들어왔으니까 더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깨끗한 물 찾기 위해서 마일리지가 짧은 물, 산으로 갑니다. 근데 우리 도시에서도 마일리지 제로인 물이 있어요. 빗물. 여러분,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 물론 여기에는 황사, 먼지, 새똥은 있을 수도 있으나 사람똥 묻은 적이 없고 공양패서 묻어본 적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당장 마시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은 잠깐만 처리하면은 아주 화장실용 수로 쓸 수가 있고, 또 조금만 더 처리하면 마실 수 있는 물이 된다라는 걸 이 그림 하나로 다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20년 동안 이렇게 산성비의 문제, 산성비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막 그랬더니, 그래서 교육이 문제라고 막 얘기했더니,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우리 손녀딸이 갖고 온 교과서를 봤더니, 초등학교 1학년 들었는데, 이런 장면이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비가 오면 막 도망가는 사진만 있었는데, 지금은 빗물을 좋아하고, 빗물을 즐기고, 빗물 오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빗물 하면 무슨 얘기 할까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산성비 때문에 도망가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어린이들한테 아주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빗물 저금통을 만드는데, 노원구 천수덮밭에 아까 오면서 보셨던 그 빗물 저금통들이 제가 여기서 가서 선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주스라는 이름. 클라우드 주스가 뭔지 아시죠? 클라우드 주스는 구름 주스. 그러니까 저 칵테일바에서 제일 비싸게 파는 물이 바로 이겁니다. 구름 주스. 그리고 제가 텍사스에 갔을 때 레스토랑에서 병물을 팔더라고요. 병물을 파는데 빗물이야. 콜라는 500ml, 아니, 콜라는 2불 받는데 그 빗물 생수는 2.5불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차를 만드신 하늘물차. 차를 만드신 분이 빗물로 한번 차를 끓여보세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어떻게 빗물이 나쁜 거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해보더니 꽃차가 이제 꽃이 색깔이 우러나는데 빗물에서 꽃차가 제일 예쁘게 우러나는 거예요. 왜냐면 빗물에 녹아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아주 순수하기 때문에 좋다라고 해서 이걸 한번 하시는 분이 완전히 하늘물 팬이 되셨어요. 팬. 그리고 이 하늘물 맥주는 아까 보신 바가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빗물의 철학인데, 철학이라고 그럴까 하면 좀 걱정하실 텐데, 아주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빗물의 철학이라는 것은 제가 해봤더니, 철학은 이 동자에 들어갔다. 동자. 마을을 나타내는 동자. 동자는 물자하고 같은 동자를 합한 것인데, 여기에 아주 지구를 살리는 비밀이 있다. 그 뭐냐면은, 첫 번째는 마을을 만들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물이잖아요. 하다 보니 캠핑 가더라도 물을 구하기 좋고 배수가 잘 되는 걸 찾는 것처럼, 마을을 만들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물이다라는 게 바로 동자에 있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같은 동네 사람들은 같은 물에 의존한다. 그러다 보니까는 다시 말하면 한솥밥에 먹는 사람들이 거기다 누가 재를 뿌리겠느냐 이거죠. 서로들 아끼려고 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해라. 이런 뜻이 여기 동자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발하면은 빗물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홍수를 일으키니까는 개발하든 말든 물 상태는 개발 전과 후를 똑같이 해야 된다라는 게 이 동자에 들어간 얘기고, 그 다음에 어떤 도시에서 이 천수덮밭 같은 데는 강도 없고 호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쓸 수 있는 물을 오로지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물밖에 없으니 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여기서 잘만 이용해라 라는 것이 우리 선조들이 동자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이라고 거라고 하고, 저는 이걸 우리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이거 알려줍니다. 미국에서 기후변화 때문에 쩔쩔매고 홍수 나가고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뭐냐 했을 때 이렇게, 이거는 여기 개발을 많이 해서 그러니 개발하는 사람이 자기 책임지고 이거 하면 된다 라는 이제 교훈을 주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철학이라고 할까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와플 같이 생겼잖아요. 와플은 과자인데 이제 셀로 여러 개 돼 있는데 요 광진구에 스타시티라고 있는데 그거는 거기서 아주 모두가 행복한 물건을 만들었거든요. 돈 안 들이고 그 광진구 스타시티는 한 셀입니다. 여기도 움직여졌네. 예, 요거 뒤에 있어야 되는데 광진구의 스타시티 같은 각 한 셀에서 물 문제를 잘 해결한다면 그것을 다른 셀까지 연결시키게 되면 서울시 전체가 모두가 행복한 물거리가 된다라는 이런 개념이라서 천수덮밭에서도 여기 떨어진 빗물을 잘 모아서 관리하게 되면은 된다.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를 따질 필요 없어요. 자기 집은 자기 동네는 자기가 하면 돼. 그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 큰 일 같은 거는 할 수 없지만 이것이 또 다른 철학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것은 빗물관리 사회적 책임. 우리 애들한테 야 막 놀다가 어지르면 불러가지고 야 네가 어지른 거 네가 치워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아파트를 짓거나 단지를 만들 때 어지른 거 있으면 자기가 해결해 줘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아파트 단지를 짓게 되면은 빗물이 빨리 내려가서 홍수를 일으키는 거예요. 지하수 들어갈 물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물 상태를 어지럽힌 거다. 어지럽힌 사람이 그걸 책임져라. 어떻게? 천수덮밥처럼 만들면 되고 또 옥상에다가 떨어지는 빗물을 잘못 관리하면 된다든지 이런 식의 이런 철학이 필요하고 이런 철학에 맞게 우리가 법도 만들고 제도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기후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탄도 얘기하는데 저는 나름대로 동양의 철학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보자. 동양의 철학. 기후위기에 대해서 저는 아까 물 문제, 불 문제라고 했잖아요. 물 문제는 홍수, 가뭄, 그런 게 물 부족이고 불 문제는 폭염 산불인데 우리 서양에서는 기껏해야 서양의 4요소 해가지고 물, 흙, 불, 공기 그래서 이거 가지고 기후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못 내주는데 여기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우리 동양 사상의 오행 서로 상극이잖아요. 상극, 상생이 있는데 물에 대해서는 소국수. 물을 이기는 거는 흙이다. 있잖아요. 물을 이기는 게 흙이다. 그러니까 여기 홍수가 나는데 여기다 흙으로다가 이렇게 조금 턱을 둬. 그럼 물이 거의 걸리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들어가. 그리고 또 가만히 내버려두면 또 땅속으로 침투가 돼서 지하수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바로 토북수다. 홍수를 방지하는 물 문제 해결은 흙으로 하자라는 게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물론 토북수 다른 식으로 남녀의 관계 이런 거에 다 이제 연결되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후 위기에 대한 해법은 토북수다. 토북수. 근데 또 불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불은 물이 끄잖아요. 수북화 산불 나는 거 걱정하는데 여기 저 밑에 만든 것처럼 군데군데 웅덩이를 파놓으면은 빗물이 거기 모여 있어. 물이 있는데 그게 어디 산불이 번지겠습니까? 그리고 군데군데 연못을 만들면 분지 아니면 물을 모아두면은 이게 증발해가지고 기화열 때문에 시원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수국화 불 문제는 물로 해결하고 물 문제는 흙으로 해결한다. 이것이 우리 동양 사상이 되지 않겠나. 탄소 얘기는 너무 먼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치수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다들 치수 얘기하지만 치산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데부터 산은 높고 물은 낮은 데 있으니 위에부터 해결을 해야지 되지 밑에서부터 해결하면 안 된다. 하천은 저쪽이고 물 관리하면 좀 하천 관리만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천 관리가 아니고 위에서부터 여기서 잡아주면은 여기도 행복하고 밑에도 행복하고 그런데 돈을 왜 밑에 하천 근처만 쏘냐 이거예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지라고 했으니 떨어지는 빗물의 양은 면적에 비례하니까 우리나라 1년에 1300억 톤의 비가 떨어지거든요. 산지에 한 900억 톤의 물이 떨어지는데 그거 잘 관리하자. 근데 지금의 현재 관리는 그거 다 밑에 놓고 하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비가 오게 되면 하천이 넘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산중턱에 빗물 모으기를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슬로바키아라는 데 가서 여기 한번
그 봤더니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이랑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와가지고 여기다 만들었어요. 실제로 만들어가지고 봤더니 진짜 비가 온 다음에 물이 고여가지고 이게 말이 되는구나. 물이 고여가지고 여기서 뭐 개구리도 살고 뭐 새들도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다시 말하면 산지를 엠보싱하자. 엠보싱 알죠? 엠보싱 울퉁불퉁하게 오목오목하게 하면 그러면 거기에 물이 모여가지고 비가 쫙 올 때 거기 모여가지고 내려가지 않으니 홍수를 방지하고 땅속에 들어가자. 엠보싱 산지를 엠보싱 하자라는 거고 치수하는데 치산이 분명히 앞에 나왔는데 왜 치산 얘기 생각을 안 하고 치수만 얘기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치산이 먼저 해야 된다. 어떻게? 이게 바로 슬로바키아에서 했던 방법이고 이 슬로바키아에서 이 분을 제가 여기 모셔가지고 천수도판에서 같이 구경 여기 안내도 해드리고 뭐 파티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뭐 가봤더니 이런 게 있어서 천수도판 여기도 그냥 이걸 만들었습니다. 이따 혹시 기회 되면 저희 가서 보셔가지고 이렇게 주위에 쓰러진 나무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더니 여기에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면 이런 게 모이면 여기 한 뭐 예를 들어 10톤 정도의 물이 보인다고 하면 10톤의 댐이 만들어졌고 물이 자꾸 적게 내려가고 그 다음에 그게 땅속에 들어가고 시원해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럼 잠시 질문 혹시 있어요? 지금 빗물 왜 관리해야 되는지 빗물의 철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혹시 질문이라도 철학은 아니고요. 네. 제가 앞부분을 놓쳐서 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아까 빗물을 이용해서 뭐 차로도 마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집에 어떤 그런 시설이 없어요. 없는데 그냥 개인이 빗물을 갖다 받아서 먹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빗물에 있는 이물질을 빼내야 되겠죠? 근데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받으면은 지붕의 그 과정에서 증류수가 떨어지면서 대기 오염물질을 만나고 지붕에 있는 뭐 흙먼지 뭐 새똥 정도 만난 다음에 받았으니 그 이물질들만 제거하면 되는데 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침전을 시키면 돼요. 침전을 시키면 이 입자성 물질이 가라앉고 그다음에 먹기 전에 그 미생물을 살균을 해야 되는데 근데 뭐 끓인다면은 미생물이 그때 죽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 이제 사실은 수처리 전문가거든요. 수처리 전문가. 그래서 아주 더러운 물도 다 먹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 말씀을 들으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음용수 수질 기준이 있는데 그걸 벗어나는 게 몇 개 있다. 그걸 빼내자. 그게 제 생각인데 빗물에서는 이걸 가만히 가라앉히게 되면 이물질들이 가라앉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강물을 위해서 누가 공정패스 뭐 버렸는지 농약을 버렸는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다 측정을 해야 되는데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은 그런 게 없다는 걸 개런티할 수 있기 때문에 유통 과정을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안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입자성 물질만 제거하고 그 다음에 소독을 그 미생물 죽이는 과정만 거치면 되는데 끓이는 것이 바로 그거다. 이렇게 해서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 물론 제가 너무 쉽게 얘기했지만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될 거라는 생각을 그거는 먼저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마일리지가 짧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차를 만드시는 분은 우리 학교에 있는 그 빗물 저장고에서 물 꺼내가지고 가서 그냥 차를 끓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 차 색깔이 아주 예쁘게 나온다고 아주 감탄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차를 그 빗물로 끓이면 뭐 물에 아무것도 없어서 더 맛있다고 하셨는데 그 빗물에는 그런 무기질 성분 같은 게 오히려 더 많을 것 같은데. 뭐 그게- 유통 과정을 생각하면 바다에서 증류가 돼가지고 이리 와서 증류수니까 녹아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맛은 제가 개런티를 못하는데 맛이야 사람마다 독주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농도가 낮은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기호이지만 확실한 건 색깔이 꽃차 우러는 색깔이 빨간색이면 빨간색이 아주 예쁜 거예요. 빗물로 한 게. 수돗물은 그렇게 안 나고 시커멓게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약간 산도의 영향은 아닌가요? 산도가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이물질의 문제. 그리고 빗물은 무기물이 적고 수돗물은 내려오면서 이것저것 다 들어왔기 때문에 이물질이 많기 때문에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빗물 관리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늘물하고 여러분이랑 같이 이렇게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물 관리가 어려운 기후와 지형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이전까지는
정부에서 그래요. 우리나라 물관리 어렵다. 왜? 홍수, 봄에는 가뭄에다가 여름에는 홍수야. 그래서 올 때는 왕창 와. 그리고 70% 산지라서 물이 쫙쫙 빠져. 그리고 돌멩이로 있어가지고 물이 고여있지도 않아.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이 오는 물이 한꺼번에 빵 내려가니까, 야, 이거 우리나라 물 문제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잠깐. 그건 1절이고, 3절까지 합시다. 1절은 어렵다. 맞습니다. 2절은, 그런 데서 한두 해 살아봤냐. 수천 년 동안 살아온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부터 어떤 철학과 기술이 만들어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할 수 있다. 3절은 지금 전 세계가 기후위기를 쫓아내고 있어요. 미국도 비가 조금 왔는데 그냥 좀 더 많이 왔다고 흥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쟤네들은 우리는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그거에 해결책이 있는데 쟤네들은 그걸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해결책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 가르쳐줄 수 있다.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못 가르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가르쳐줄 수 있다. 이것이라서 우리의 비물관리 철학과 기술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을 살려주자. 그래서 지금 한류 K-팝이니 드라마가 좋은데 그건 제2의 한류고 제2의 한류는 기후위기 시대에 사람들이 빗물 때문에 홍수가 나고 물난리가 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물관리에 대한 철학과 기술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제1의 한류는 그 사람들의 눈과 귀를 짓고 했는데 빗물로 시작하는 우리 제2의 한류는 그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살려줄 수 있다. 이런 아주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에는 우리의 물관리가 필요하다. 저도 미국에서 공부했지만 미국 사람들 잘 몰라요. 제가 하나 비단 예를 들어볼까요? 2013년인가 덴마크 코펜하겐 인어상이 있는 데 있잖아요. 코펜하겐. 거기서 그냥 물난리가 난 거야. 홍수가 나가지고. 그래서 몇 미리 왔는데 130mm 왔대. 그것밖에 안 왔는데. 우리는 130mm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그런 걸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그게 역사적으로 기록적인 게 오니까 아주 그 사람들이 그냥 수억 유로의 피해를 봤다고 난리를 치고 그랬는데 우리한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그러니까 우리는 더 큰 비해도 더 버틸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 우리 땅에는 우리의 물 관리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 하면 토흑수. 흙에다가 빗물을 모아두는 이런 철학이 바로 전 세계를 살리는 거다. 하고요. 세계 최고 기술, 지진 기술 세계 최고 어딜까요? 1번. 1번. 그 간척 기술 세계 최고는? 왜 그러죠? 최고 아니면 죽으니까 죽잖아요. 이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최악의 자연 조건이 최고의 기술을 만든다. 그죠? 물관리 세계 최고의 기술은 어디겠느냐? 대한민국이 물관리 세계 최고다. 왜냐하면 물관리가 나쁜 데서 잘 살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은 사람이 학생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제가 빗물 처음 시작하면서 이 그림 보여주면서 세종대왕이 세계 최초로 빗물 관리를 시작을 했어요. 580년 전에. 580년 전에 시작했는데 세계 최초라면은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20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 이 그림 보고 From the first to the best라는 목표를 가지고 20년 했더니 하늘물을 받들고 여러분 같이 훌륭하신 분들이 같이 공감을 해주시니까 금방 진짜 베스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아까 저 뭐뭐뭐 물관이라고 했는데 우리 링컨 대통령이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민주주의는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한무형은 모두에 의한 물관리, 여러분 각자 해야 됩니다. 모두를 위한 물관리, 모든 물의 관리, 빗물을 포함한 모든 물. 모두에 의한 모두를 위한 모든 물의 관리가 기후위기로부터 지구를 살릴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아마도 링컨 대통령은 훌륭하죠. 한 150년 전에 한 게 아직까지 여기서 나왔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근데 이 모모모 물관리는 기후위기 시대에 물관리 어떻게 해야 되지? 모두를 위해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이제 그 책에 이 모모모 물관리가 이제 적혀 있습니다, 이름이.
그리고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전 세계 물이 문제가 있으니 반기문 사무총장님을 만났어요. 반기문 사무총장님은 2015년에 SDG라고 세계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만들었는데 17개를 만들었는데 그중에 6번째가 물과 위생인데 제가 가서 말씀드렸죠. 반기문 사무총장님의 업적은 이걸 전 세계에 알려준 것이다. 그 중에 한 개 정도는 대한민국에서 그걸 최고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가요? 그랬죠. 그랬더니 좋다 그러면서 여기 좋다고 그러시면서 제가 한번 국제 세미나를 할 때 한번 오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똥이랑 물이랑 책도 사람들이 똥 얘기는 잘 하기 어려운데 사실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물을 사용하고 배설을 함으로써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똥이랑 물이랑 알려드리고 또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만나봤어요. 물론 서울대 의대 교수였는데 나 이거 해야 되니까 북한 갈 때 제일 먼저 불러야 될 사람이 한무영이다. 북한의 물 문제가 심하니 그리고 아주 돈도 많이 없으니까는 빨리 뭘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빗물 시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컬 액션 그러면 제일 최종적으로 뭐냐? 2개 남았습니다. 슬라이드. 실제로 로컬 액션을 해야 될 게 뭐냐? 띵크 글로벌. 전 지구적으로 생각하지만 행동은 우리가 해야 된다. 여기서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는 것처럼만 하면 됩니다. 이런 책이 있었죠? 내가 알아야 될 것은 모두 유치원에서 읽었다. 근데 기후위기에 대해서 어떠죠? 기후위기에 대해서는? 기후위기에 대해서도 유치원 때부터 배워야 돼요. 또는 물과 생명에 대해서도 유치원 때부터 배워야 된다. 그것이 이제 제일 중요해서 유치원 때부터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로컬 액션은 제가 이제 제 1회 한일물 전시회를 서울대학교에서 했었습니다. 9월 2일, 3일 날 제 2회 한일물 전시회를 하면서 오늘 처음 알려드린 겁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수원의 컨벤션 센터에서 2일, 3일 이때는 국제 컨퍼런스와 국내 컨퍼런스를 동시에 하면서 이때 제 2회 한일물 전시회고요. 그리고 국제 빗물 청소년 네트워크. 어른들은 참 바꾸기가 어려워요. 근데 애들은 조금만 하면 가르쳐주면 평생 갈 것이고, 그리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전 세계 학생들이 다 같이 교류를 하면서 이거는 우리가 절대로 미치지 않는 장사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빗물 관리 제일 잘하거든. 잘하는 걸 가지고 가서 얘기를 하면서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겠냐. 그래서 전 세계 국제 빗물 청소년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세미나도 하고 서로 같이 서로 문화와 예술과 과학을 서로 교류하는 장을 만들려고 하니, 그래서 지금 웨인스쿨에 BTS를 만들었어요. 전 세계 애들이 BTS는 다 알거든요. 그럼 니들이 BTS다. 뭐냐? 제가 얘기하는 거는 BTS가 BITS. BI는 빗물이고, 티처, 스튜던트. 빗물의 과학반, 빗물의 문화반, 이런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빗물에 대한 얘기를 서로 나누면서 자기 선조들이 빗물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문학에 있는 빗물, 그림에 있는 빗물, 이런 걸 다 같이 해서 댄스를 하든지 춤을 추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동영상을 해가지고 서로 재밌게 노는 걸 교류를 하자. 국제 청소년끼리 다 같이 교류를 하자. 이걸 제가 이제 이니시에이티브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BTS다. 서양이고 동양이고 다 애들은 BTS는 다 아니까 그냥 BTS 여기 티셔츠에 BTS로 쓰고 주면은 아주 걔들이 그냥 프라이드가 생겨가지고 잘할 것 같아서 BTS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BTS는 지금 현재 BTS는 몇 년 가면 식겠지만은 이 BTS는 더 오래 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레인 빌리지, 빗물을 버리는 도시에서 빗물을 모으는 도시로 가자. 마을 단위로 빗물을 모아서 빗물에 축제를 열고 하는 이런 걸 하면 좋겠다. 제가 비하고 똥을 하다 보니까요, 이런 커리커처를 만들었어요. 제일 센 게 비광 똥광이잖아요. 이거의 의미는 비와 화장실, 물과 위생에 관한 거에 해결책을 바로 비광 똥광에서 찾자. 그래서 이렇게 근데 재밌죠 이거. 그럼 제 발표는 이걸로 마치고요. 예, 지금 감사합니다.